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 시간은 합격생 스펙 분석 네 번째 시간으로 한양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와 성균관대는 사실 좀 되게 어려운 학교죠. 근데 한양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가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보다 높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요즘에 한양대나 성균관대가 여러 가지 다른 대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상위 대학들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하고 또 인지도도 많이 향상이 되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대학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입시에 있어서 또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일반적인 입시의 기준으로 볼 때 한양대나 성균관대가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보다 낮은 대학이라고 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대학 갈 때는 훨씬 더 어려워요. 한양대나 성균관대가. 왜 어렵냐면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지만 대학이 전형이 세분화되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처럼 고교 추천 1이 있고 고교 추천 2가 있고 일반 전형이 있고 특기자 전형이 있고, 이런 전형이 세분화되어져 있으면 학생들이 들어가는 출구가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등학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의 어떤 프로파일이라든가 교과 성적이라든가 활동의 역량에 맞게끔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경쟁의 대상이 적어지게 되고 경쟁률이 적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와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양대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들처럼 한양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이 교과 전형이 사실은 대학에서 가장 높은 대학이 서울대라고 생각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제일 높은 대학은 한양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100%를 두는 학교가 한양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 교과 성적, 교과 전형으로 들어간 합격생들의 교과 성적을 보면 실제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으로 들어간 학생들보다 더 우수한 학생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양대에 있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하나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딱 하나고, 그게 이제 학과 모집이나 계열 모집으로 분할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한양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는 전형이 단순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한 곳에 다 몰려드는 것과 똑같죠. 그리고 그 두 개의 대학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은 결국은 학업적인 역량도 되게 중요하지만 활동의 역량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활동 역량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은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활동 역량이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제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막 이렇게 거부감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당연히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 학생들, 아니면 학교 내에서 과학 중점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활동의 역량이나 우수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학생부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계 학생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만약에 내가 한양대나 성균관대학교를 진학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결국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활동의 역량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들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직접 원서 지원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되는 시기고,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인 학생들이라면 입시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르게 아시고 지금부터 학생부를 어떻게 기재 관리할 것인지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한양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왜 대학 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학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여기 지금 보면은 연세대나 아니면 고려대 정도로 보면은 도로가 4차선 도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4차선 도로. 연세대학교는 면접형 활동우수 특기자의 논술 전형까지 있어요. 4차선이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도 학교형 추천 1, 2의 특기자 일반 전형까지 있으니까 4차선인데, 여기 한양대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차선이 뭐로 줄어드냐면 2차선으로 줄어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2차선이라고도 볼 수 없고 1차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2차선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2차선이고 여기 4차선이죠. 여기도 4차선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중앙대로 내려오게 되면 중앙대에도 4차선이에요. 이렇게 차선이. 그렇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서강대로 가게 되면 또 2차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위에 나와 있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앙대로 가게 되어지면 차선이 4차선이기 때문에 많은 차들이 쌩쌩 달리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한양대나 성균관대로 오게 되면 차선이 좁아지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이 몰리죠. 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 가기가 되게 어려운 학교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한양대학교를 지금 보면 한양대학교에 교과 전형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교과 100% 전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상위대학에서 교과 100%를 주는 학교는 한양대밖에 없죠. 서울대 직윤이나 연세대학교 면접형,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원투 이런 전형들은 어쨌든 학생부의 반영을 둔다 하더라도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100%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한양대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한양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주로 어떤 학생들이 대부분 쓰게 되어지냐면 서울대학교 직윤을 쓰면서 여기다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있겠죠. 교과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 대신 이제 교과 성적은 아주 우수하지만 활동 역량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직윤 같은 경우는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신 성적도 좋아야 되고 추천도 받아야 되고 교과 성적 외에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도 뚜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의 장점은 면접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원학과의 전공 적합성이 아니라 100% 교과 성적으로만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는 학생들이 지원하게 될 거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서도 100%니까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전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양대나 성균관대는 위에 4차선, 4차선, 4차선인데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대학 가기가 어려운 거고, 서강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되게 좋은 학교인 거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자연계열에서 공학 자연계열에서 메이저 대학교라고 하면 흔히 말하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죠. 왜냐하면 서강대는 일반적으로 중소형 대학이라고도 하는데 서강대학교는 대부분 인문사회계열 중심으로 되게 우수하게 발전이 되어져 있어요. 입시의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강대는 입시 관점에서 볼 때는 한양대보다 나은 대학 또는 성균관대학교하고 비슷하거나 성균관대보다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공학계열에서는 첫 번째는 성균관대학교 선발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가 만약에 공학 쪽에 뜻이 있거나 학업적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여기까지 선을 두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원서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를 붙이거나 이렇게 원서를 쓰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양대, 성균관대 같은 학교는 어려운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학교의 유형 자체가 활동 역량을 강조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만 좋아서는 원서 지원하기가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활동 역량이 같이 갖추어져야 되고, 그리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원서 지원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를 나란히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첫 번째는 교과 성적 우수하고 활동의 역량이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학교 프로파일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 원서를 쓸 수 있는데, 만약에 학생이 교과 성적만 우수하다, 그러면 사실 교과 성적만 우수하다면 쓸 수 있는 학교가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중앙대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학교적 추천이나 교과 전형밖에 없어요. 근데 교과 전형이 교과 성적도 우수하지만 내가 활동의 역량도 있다. 그렇죠? 역량도. 근데 그냥 나는 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다. 학교의 프로파일이나 아니면 진학률이 그렇게 높은 학교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빠져야 되는 학교가 한양대학교나 성균관대의 원서 지원을 빼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에 원서를 쓰게 되냐면 서울대학교 직윤이나 아니면 연세대학교 면접형이나 활동 우수형,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특기자 원투 이 정도 여기 원서 쓰시고 그 다음으로 원서로 내려가는 게 우리가 이제 중앙대나 아니면은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 학업형 이런 정도의 원서 지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서 지원을 내가 성적이 좋으면 나란히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향대 이렇게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교과 성적은 어느 정도 우수하지만 활동의 역량은 우수하지 않거나, 활동의 역량이 우수한데 학교 프로파일이 높지 않은 학생들은 대부분 한양대나 성균관대에서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한양대, 성균관대를 빼고 위로 치고 아래로 치고 위로 치고 아래로 치고 이렇게 원서를 쓰시는 게 적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성균관대를 같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자사고나 특목고나 영재고나 강남권의 학생들, 또 활동의 우수성이나 역량이 강조되는 학생,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한양대나 성균관대에 원서를 써서 학생부 종합전에 붙는 학생들은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은 교과 성적이 아주 우수하고 거기에 동반되어져서 뭐가 따라줘야 되냐면
활동 역량이 따라줘야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경쟁이 과연 누구하고 경쟁을 하는 거냐, 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형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고려대처럼 학교 추천 1, 2 일반 전형, 특기자 전형이 나눠져 있으면, 물론 특기자 전형이라고 해서 다 과학과 학생들만 원서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고려대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과학과 학생들이 합격하는 비율이 약 90% 정도. 그러니까 과거 학생들이 대부분 다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과거 학생들이 고려대 특기자 전형에 90% 정도 들어가는 거는 또 거기서 생각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야.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학교장 추천을 받고 교과 성적이 우수해. 그럼 그런 학생들은 학교장 추천 1이나 학교장 추천 2로 가겠죠. 근데 나는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하진 않고 활동의 역량이 훌륭한 편이야. 그러면 일반 전형으로 가겠죠. 나는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이야.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일반 전형으로 가겠죠. 근데 나는 과학고 영재고 학생이야. 그러면 특기자 전형으로 원서를 쓰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고려대나 연세대처럼 전형이 세분화되어져 있으면 경쟁의 대상이 한정되겠죠. 한정되죠.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과 경쟁을 하게 되고,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은 특목고끼리 경쟁하게 되고, 과거 학생들은 과거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원서 지원의 경쟁에서 포인트는 동일 계열이에요. 동일 계열. 동일 계열이나 동일 학과라는 거예요. 이 원서 지원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 꼭 아셔야 돼요. 원서 지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일 계열과 동일 학과다. 우리는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과학고니까 내 경쟁 상대가 일반계 고등학교 애들이야.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1, 2, 3과 과학고 내신 4, 5등급하고 경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원서 지원은 지금 연세대나 고려대는 전형이 세분화되어져 있으면 당연히 동일 계열, 동일 학과끼리, 동일 학과라기보다는 동일 학교끼리 경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바로 이제 연세대나 고려대는 전형이 세분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되시는데, 한양대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전형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쵸?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양대를 예를 들어서면 한양대학교 전형을 나눌 때 한양대 학생부 종합이다. 학생부 종합이다. 그럼 이거 과연 어떻게 선발할까? 이거를 어떻게 선발할까? 제가 나름대로 이제 입시 분석을 해보고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집 인원 안에서 세분화되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들이 모든 입시가 끝나고 나면 아시는 것처럼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걸 발표를 하고, 서울예를 포함해서 모든 학교들이 발표하고, 일부 학교들은 각 전형에서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몇 퍼센트 인원을 뽑았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몇 퍼센트, 자사고, 특목고, 과학고에서 몇 퍼센트를 뽑았는지, 또는 심지어는 지역적으로 몇 퍼센트 인원을 활당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공개가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결국은 뭐냐면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과에 몰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가 우수하다 해서 그 학교의 인원을 정원에 50명인데 그 중에서 10명, 20명을 뽑질 않는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동일 계열, 동일 학교 내의 경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한양대나 성균관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전형은 하나로 되어져 있지만 이 인원이 만약에 뽑는 인원이 30명이다. 그럼 이 30명 안에서 흔히 말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어떻게 뽑을 건지,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은 어떻게 뽑을 건지, 과학고 학생들은 어떻게 뽑을 건지, 이 전형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인원이 활당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100%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합격생들의 사례들을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중요한 건 나의 경쟁 상대가 누구냐인 건데, 내 경쟁사는 딴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내 경쟁사는 첫 번째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비슷한, 우리 학교와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동일 학교의 경쟁이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다른 학교는 내가 내신 등급이 2.1등급이야. 다른 학교 학생이 예를 들어서 내신 1.9야. 내가 내신이 부족하잖아? 하지만 내가 활동 역량이 뛰어나고 수상 경력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 뛰어나면 극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일 학교는 내신이면 끝나요. 물론 아주 내신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역량이 아주 우수한 특별한 경우는 예외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동일 학교 내에서는 내신 성적만으로도 서열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서 쓰실 때 특히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나와 같은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내신 성적이 나보다 우수한 학생이 같이 원서를 지원하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이 점을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한양대학교에 대해서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형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좀 달라진 거는 뭐냐면 한양대학교는 일단은 모집 인원이 좀 줄었죠.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298명, 2020년에 288명, 학생부 종합 962명에서 967명. 여기서는 인원이 이제 다소 늘었어요. 그렇죠? 5명 정도 늘고 논술 전형은 크게 변화 없고 소프트웨어도 변화 없고 그 다음에 실기 전형의 글로벌 인재 전형은 인원이 한 10명 정도 인원이 줄었습니다. 수시에서 인원이 조금 줄고 정시로 인원이 좀 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한양대는 이제 특징적으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인데 이게 교과 100% 전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 교과 전형에 원서 쓰는 학생들, 이거 어떤 학생들? 내신 성적만 좋은 학생들. 나는 그냥 학과적 합성은 없어. 내가 생명공학과에 원서를 쓰고 싶은데 나는 그냥 생명공학과와 관련이 없어. 라고 해도 쓸 수 있는 게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이에요. 어차피 면접을 안 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대신 이제 가장 많이 선발하게 되어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말씀을 드렸고 한양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성적 없고요. 그 다음에 면접 없고 학생부 외에 제출 서류가 없습니다. 간단하기는 좋지만 결국 입시가 이런 게 가장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입시가 가장 학생들에게 좋은 조건은 뭐냐면 입시는 조건이 까다로워야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조건이 까다로워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도 내고 면접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일괄 합산 방식이 아니라 다단계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질 때 학생들에게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일괄 합산 방식에 기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면 물론 모든 입시가 다 그렇지만 내가 왜 붙고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대학에서 어떻게 입시를 반영하는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시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양대는 상당히 좀 어려운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학생부 교과와 종합 전형으로 두 개로 세분화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캠퍼스는 서울 캠퍼스와 에리카 캠퍼스 간의 전형 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 단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전형 내에서 복수 지원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모집 인원과 지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양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모집 인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종합 전형으로 가면서 인원은 조금씩 인원은 줄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에서는 172명에서 162명으로 자연기반 합산했을 때 약 10명 정도 인원이 줄었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522명에서 513명 정도로 해서 9명 정도 인원이 줄긴 줄었지만 큰 폭으로 인원이 줄거나 어떤 학과에서 인원이 대폭 줄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경쟁률의 상태를 보시게 되어지면 학생부 교과가 경쟁률이 7.56대 1의 경쟁률이에요. 그렇죠? 결코 낮은 경쟁률은 아니죠. 교과 100% 전형이라고 봤었을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양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내신 성적은 좋은데 활동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이라면 내가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이야. 나 내신 1.0이야. 이래도 사실은 갈 대학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교과 성적만으로 모든 대학 입시가 결정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활동 역량을 키워라. 활동 역량을 키우지 못하면 사실은 한양대도 가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만으로 대학 가기가 어렵고 교과 성적은 우수하지만 기타 활동 역량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원서를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이라고 할 수 있고 경쟁률은 높지만 전년도의 입시 결과가 대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 쓰면 붙는다 안 붙는다에 대한 부분이 선이 나오기 때문에 안정인지 적정인지 판단이 빠르게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경쟁률이 16.82대이니까 교과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경쟁률이 높아요. 특히 경쟁률이 몰리는 구간들을 한번 보면은 생명과학과가 33.73대 1, 그쵸? 그 다음에 수학교육과가 28.67대 1,
그 다음에 수학과가 22.17대 1이고 가장 높은 거는 생명공학과가 42.00대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생체공학과가 21.86,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21.12, 그 다음에 자원환경공학과가 20.75대 1, 그 다음에 건축과가 23.83대 1인데 경쟁률이 높은 거는 두 가지로 보여지죠. 첫 번째는 학생의 선호도가 집중되어지는 학과의 경쟁률이 높은 거고요. 두 번째는 기회기관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지원하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스펙이 좀 낮을 거야, 내신 성적이 낮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걸 기회로 노리시는 구간이거나 아니면 일부 학과들은 학과적 적합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내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건축공학과와 건축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활동 역량은 없지만 또 지원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애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적합성은 떨어지지만 기회라고 생각해서 원서 지원하는 학과의 경쟁률이 높은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 점을 보시면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이 만약에 이걸 듣는다면 아셔야 되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 학과적 경쟁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어디가 높냐면 내가 가고 싶은 학과는 경쟁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가고 싶은 학과.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가고 싶은 학과가 어디냐 그러면 자연계열 학생들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화학공학과 가고 싶어하고 전자공학과 가고 싶어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가고 싶어하고 기계공학과 가고 싶어하고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과 선호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과는 원서를 쓰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른 학과에 비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내가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어. 그런데 경쟁률이 높아. 근데 내가 그 경쟁률을 이겨내고 싶어. 그런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공부 열심히 해서 내신 성적을 쌓는다. 두 번째는 기계공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뚜렷한 전공 적합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동아리 활동과 진로 희망사항이라든가 세특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기재 관리를 통해서 본인이 지원 학과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기는 방법이 하나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고등학교 1학년에 봤더니 교과 성적이 원하는 것만큼의 점수가 안 나와서 경쟁력 확보가 안 된다라고 하면 학과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성적대가 봤더니 내가 만약에 2.1 등급이야. 그럼 2.1 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대학들 속에서 있는 지원 가능한 학과가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로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진로를. 그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냥 학과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신 성적이 2.1인데 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봤더니 우리 학교 정도의 수준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중앙대 아니면 경희대, 건국대 정도로 갈 수 있어. 그럼 그 대학들 중에서 학생이 갈 수 있는 학과들이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대학들마다 학과 선택이 다르니까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학과에 맞게끔 진로 방향을 잡아서 봤더니 학생의 성적으로는 산업공학과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입시로 봤었을 때 라고 생각하면 그와 관련된 방향을 잡아서 진로를 결정해 주시면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다른 학생들도 다 가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 진로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그냥 무모하게 나는 그냥 전기정보공학과를 갈 거야. 아니면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신소재야. 이렇게 그냥 결정하시고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막 가다 보면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는 거라고 다 다르잖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고, 지금 이 경쟁률의 변화는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해마다 경쟁률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시 전형은 경쟁률의 변화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시는 원서 쓰실 때 경쟁률을 고려해서 대학이나 학과를 바꾸는 경향들이 크죠. 하지만 수시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학생부의 적합성도 마련이 되어져 있고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어찌 보면 일찍 보면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찍부터 결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진로 방향을 마음대로 바꾸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게 특징이고, 대신 교과 전형 같은 경우들은 어차피 학생부 교과로만 가는 거고 지원학과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경쟁률에 따라서 변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으로 보면 세 번째. 자, 등급컷과 충원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한양대학교 등급컷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양대 교과가 지금 이 정도거든요.
건축학과의 교과 등급이 1.06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평균 등급이라고 하는데, 평균은 우리가 50% 평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70이나 80% 정도의 평균 컷을 둬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볼 때 요 정도 선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원서 지원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물론 요거보다 좀 더 낮은 성적대에서도 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을 거고, 교과 전형이니까. 물론 이게 해마다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학생들이 어떻게 원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차이 있겠죠. 하지만 참고할 거는 한양대학교가 교과 100% 전형의 유일한 대학이다. 서울대부터 쭉 봐서 첫 번째 대학이기 때문에 이처럼 보시는 것처럼 교과 성적이 정말 만만치 않죠. 그래서 1.06, 1.23, 1.07, 1.12, 1.12, 1.03이면 사실은 정규 1등을 해도 1.11 또는 1.12가 안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수가 많지 않은 학교들 같은 경우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고하시고, 또 올해 같은 경우가 2020학년도가 학생 수가 많이 좀 줄었기 때문에 전년도의 입시의 결과보다는 약간 좀 평균 등급 컷이 낮아질 가능성은 좀 가지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을 보면 충원율을 한번 봅시다. 충원율을 보면 에너지공학과가 455.6%, 충원율이 엄청나게 높죠. 생명공학과가 330%, 그 다음에 융합전자가 220%, 그 다음에 미래자동차가 220, 그 다음에 수학과가 225, 그 다음에 수학교육과가 400%예요. 이 정도의 퍼센테이지면 정시의 추합률보다 높아요. 그죠? 한양대학교가 정시에서 가군에서 선발하는 학과인 경우에는 보통 추합률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한 약 400%, 평균적으로 250에서 300% 정도 추합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수시에서 이렇게 추합률이 높게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합률이 높다는 얘기는 한양대학교에 붙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서울대나 아니면 연세대나 고려대로 이동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고려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로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양대 학생부 종합에 붙을 수 있는 학업적 역량과 활동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도 통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양대, 연세대, 고려대가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교과 성적은 우수한데 활동 역량이 뛰어나지 않다? 이런 학생들은 지원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죠? 자, 한양대에 이렇게 추합률이 높게 발생이 되어지고, 이 추합률이라는 것은 사실은 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수시하고 정시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시는 모집 인원이 많지 않고 거기다가 지원 경쟁률이 높지 않다 보니까 추합률에 따라서 합격생들 간의 점수 편차폭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원 경쟁률이 높아봤자 4대1, 5대1 정도의 경쟁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명 뽑는데 4대1은 40명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초 합격자 거기다가 추가 합격으로 200% 발생이 되어지면, 그러면 결국은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점수 편차폭이 커지기 때문에 기회 구간이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시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수시는 1차적으로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경쟁률 자체가 너무 높죠. 그러니까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평균 16대1, 그 다음에 상위학과 같은 경우는 한 20대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추합이 높은 학과에 원서를 지원을 해서 추가 합격을 노리는 전략을 짠다? 그럼 바보. 말이 안 돼요. 대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면, 만약에 에너지공학과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100점을 맞고 있는데 내 점수가 100점은 못되고 97점 정도는 된다. 그러면 추합을 노리는 전략이 통할 수 있어요. 그 정도가 되어지면 점수 차이가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수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 내 점수가 70점 정도야, 30점 정도 점수 차이가 벌어져. 극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정시 같은 경우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인원이 많지 않고 경쟁률이 높지 않은 가운데에서 추합이 발생이 되어지면 편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회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점수로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제가 그 전에 유튜브 동영상에 정시 컨설팅에 대해서 강의를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지만 수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합을 노리는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내가 추합을 노린다는 것은 최추합으로 붙을 수 있는 역량이 됐는데 원서를 지원했어. 근데 나보다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서 내가 예비번호를 받았어. 하지만 걔네들이 빠지면서 추합.
자연 추합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강제 추합이라는 건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성균관대학교도 그 뒤에서 보여줄 텐데 한양대학교의 추합률이 높게 발생이 되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한양대학교에서 연대나 고대는 많이 빠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성균관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입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한양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공과대학이다 보니까 성균관대는 이제 수원에 있으니까 지역적인 위치 때문에 아무래도 한양대학교가 성균관대보다는 인지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학생 선호도가. 물론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수원 쪽이라면 굳이 한양대까지 올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한양대 에리카를 갈 건 아니니까. 그런 학생들은 성균관대로 가겠지만 지방의 학생들이거나 서울권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한양대를 선호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자, 성균관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올해 어떤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균 인재 전형에서 전년도에 850명을 선발했는데 올해 모집 인원이 598명, 인원을 대폭 줄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열 모집으로 선발하던 인원을 줄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학과 모집으로 진행하는 전형에서 710명에서 975명으로 인원을 대폭 늘렸기 때문에 결국 입시의 변화를 계열 모집에서 얘네는 학과 모집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한양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성균관대학교도 면접을 실시하진 않아요. 대신 자기소개서를 받고 있고 의예나 교육이나 한문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이나 스포츠과학과는 면접을 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과들은 서류 전형만으로 그냥 끝나는 전형이기 때문에 입시는 간단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거는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게 가장 투명해요. 그러니까 학생부도 내고 자기소개서도 내고 활동증빙서류도 내고 면접도 보고 그 다음에 다단계 전형으로 1단계 합격하고 난 다음에 3배수에 걸쳐서 면접을 실시하고 이러는 전형들이 좀 더 투명한데 이렇게 일괄 합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지면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간단하고 편하고 좋은 것처럼 느끼지만 결론은 뭐냐면 내가 왜 떨어졌는지 왜 붙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대학에서 알아서 판단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를 지금 보시면 자, 모집 인원과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면 전년도하고 달라진 거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계열에서는 124명이었는데 109명으로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계열 모집의 인원이. 공학계열에 267명에서 224명으로 인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전체를 423명에서 362명으로 자연계열에서 59명의 인원이 줄었죠. 그러니까 많이 줄은 거예요. 인원 변동이 있어요. 그리고 학과 모집에서는 영상학과가 15명에서 17명, 그 다음에 전기전자가 93명에서 98명,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40명에서 75명 정도 인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건설환경이 20명에서 40명 정도에서 인원이 늘어서 결과적으로 성균관대학교는 계열 모집이었던 것을 어떻게 학과 모집의 인원을 좀 더 늘려나가고 있다.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1차적인 경쟁 상대가 한양대학교? 그럼 한양대학교는 대부분이 계열 모집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는 계열 모집이 학과 모집이고 학생들이 대부분 다 싫어하는 거는 계열 모집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원서를 지원할 때 내가 컴퓨터공학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런데 1학년에 계열 모집을 하고 1학년 때 막 뒤지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2학년 때 학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진로에 잘 안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계열 모집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1학년 때 학생들을 공부를 열심히 시킬 수 있다는 장점. 두 번째는 학생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대학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이탈률이 되게 높아요. 특히 상위대학 같은 경우들은 원래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나 아니면 의치, 한의대를 목표로 삼다가 성균관대나 한양대에 합격하는데 학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대부분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열 모집을 해두면 학생들을 붙잡아둘 수 있어요. 이탈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이탈률도 줄이고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학과적 합성이 부족한 거죠. 내가 나중에 2학년 때 어떤 학과를 선택할지 모르고 또 1학년 때 가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1학년 때 내가 원하는 공부를 바로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균관대학교의 경쟁 상대라고 하는 한양대학교가 학과 모집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세대나 고려대나 서울대들이 대부분 다 학과 모집을 진행을 하다 있다 보니까 결국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질 수 있거나 아니면 일부 학생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과 모집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가지고 성균관대에서 이탈하는 비율을 줄이고, 제 생각에 물론 학교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런 변동이 차이가 발생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성균관대학교에 지금 보면은 등급컷과 충원율을 보면 전년도에, 자, 전년도에 충원율을 보면 자연계열에서 충원율이 226%, 공학계열이 249%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높은 충원율을 보여줬던 건 366% 화학과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수학과가 316%, 그 다음에 수학교육 316%, 바이오 메디컬이 342, 382, 그 다음에 237%예요. 물론 이 충원율도 결코 낮은 충원율이 아니에요. 상당히 높은 충원율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충원율이 가장 높은 구간이 어디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나 아니면 성균관대 구간이 충원율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여기서 어디로 빠지게 되냐면 연세대나 아니면 고려대로 빠지게 되고, 연세대나 고려대에서 서울대로 빠지지만 실제로 연세대나 고려대에서 서울대로 빠지는 충원율의 퍼센테이지는 대부분 100%가 안 넘어요. 그리고 밑에 대학도 충원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구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공과 계열에서 메이저 5개 대학이 있다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메이저 5개 대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메이저 5개 중에서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율이 되게 높고, 한양대나 성균관대는 위에 있는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쪽하고 연결 통로가 맺어져 있어요. 활동의 역량 이쪽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원율이 비교적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양대에 비해서는 성균관대의 충원율이 떨어진다. 물론 충원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붙었는데 버리고 간다는 거잖아요. 버리고 간다. 그러면 버리고 간다? 왜 갈까? 싫으니까 버리고 가겠죠? 그러면 한양대가 싫으니까 더 많이 버리고 간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충원율이 높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382%가 있고 어디가 450%가 있으면 무슨 말이냐면 이 학교의 학생들이 이리로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대학으로 얘는 450명이 가는 거고 얘는 382명이 가는 거죠. 그럼 어디 학생들이 더 역량이 높을까?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역량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대학에서는 450명이 가고 여기서는 382명이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양대, 성균관 두 개 중에서 붙기에 어떤 학교가 더 편하다? 성균관대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어요. 충원율을 보면 한양대에 비해서 성균관대가 다소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과 모집과 계열 모집을 하게 되었을 때 특히 이런 계열 모집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호도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의 차이도 발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원한 학생들의 스펙이 그만큼 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충원율과 등급컷과 충원율에서 보면 실제 어느 정도 성적대가 되냐 하면 자연계열에서는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1.0에서 1.49 정도의 등급대가 30% 정도. 이 정도는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보셔야 돼요.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1.5에서 1.99 정도의 학생들 31.3%. 흔히 말해서 서울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그 다음에 2.0에서 2.45가 되어진 21.4%.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이 정도의 비율을 가진다고 보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2.5에서 2.99 정도가 되어지는 게 10%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열에서 내가 만약에 대학을 가려고 하면 대부분 2.5 정도의 내신 등급대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안에서 고등학교의 유형과 활동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반영 방법인데 한양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는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본 겁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양대학교는 4가지의 핵심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4가지 핵심 역량.
첫 번째는 비판적 사고 능력, 두 번째는 창의적 사고 역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주도적 역량, 네 번째는 소통 협력 역량이에요. 이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양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할 때 이 네 가지 역량을 중요하게 본다. 비판적 사고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주도 역량과 소통과 협력 역량을 중요시 여기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거는 세 가지를 중요시 여겨요. 첫 번째는 학업 역량, 두 번째는 개인 역량, 세 번째는 잠재적 역량. 이 세 가지를 중요시 여기고 학생들을 거기에 맞게 선발한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냐면 성균관대 한양대에서 뽑고자 하는 학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주도성이에요. 자기주도성. 이 자기주도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주도성이라는 것은 어디에 발생이 되냐면 첫 번째는 학업의 과정에서도 자기주도성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학교에서 주어지는 교과목, 주어지는 공부에만 성실하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본인의 진로 방향을 정하고 탐구 정신을 발휘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활동의 우수성. 여기서 나오는 거죠. 활동에 있어서 교내에서 진행하는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리더십 관련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멘토링 활동이라든가 또는 봉사 활동, 이런 활동들 속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기주도성이나 열정들이 보여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네 번째가 되는 거는 자기주도성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하고 활동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기타 포함되는 학교 활동에서도 다 포함이 되어져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담겨야 된다는 얘기냐면 학교 생활 기록부 내에 담겨야 돼요. 학교 생활 기록부 내에. 학교 생활 기록부 내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과연 내 학생부에는 한양대나 성균관대학교에서 원하는 이런 자기주도성이라는 게 과연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 부모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학교 생활 기록부 내에 학생이 존재해야 돼요. 학생이. 학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생활 기록부 내에 학생이 존재해야 되고 학생의 활동이 존재해야 되고 학생의 진로 방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야만,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이 두 개 대학에서 얘기하는 결국 잠재적인 역량이 뛰어나고 개인적인 역량과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3학년의 학부모님들 중에서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면 학생의 학생부를 한번 보세요. 이 학생부 내용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기주도성, 학업이나 활동이나 교내 활동 내에서의 자기주도성이 드러나고 있느냐 없느냐, 이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양대학교와 성균관대에서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는 자연계열, 공학계열에서 아주 우수하고 훌륭한 학교죠.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학교고, 하지만 되게 붙기 어려운 학교. 아까 말씀드렸죠. 4차선이었는데 2차선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대학을 결정하고 학과를 결정하거나 아니면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들, 그리고 수시전형을 항상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서부터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결국 입시를 끝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하셔서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